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1시간 좀 못될 한 50분, 40, 50분 정도 여러분들의 좀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연설문에서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하는데 한 10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간도 말씀하세요. 네네. 지금 오늘 참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제가 역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봐온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 30여 년을 지켜내고 또 집권당 대통령 후보 보좌 역을 했다든가 특보를 했다든가 또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를 했다든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든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평가를 한다면 정말 관변단체가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는 애국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해방 이후 신탁 반탁 운동 그 당시에 좌우익 경쟁과 갈등 시민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시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질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보수 우파가 크게 각성해서 새로운 전절을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 만약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하는 사이에 문재인이든 무슨 이재명이든 어떤 좌익 야당한테 정권을 물려주셔서 또다시 피눈물 나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신이 계셔가지고 이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된 게 뭡니까? 그것은 또다시 세 번째 좌익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탄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신의 공연입니다. 지금은 무슨 재향군인이라던가 무슨 경찰 무슨 해병대 전우회 이런 분들이 앞에 안 나서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수많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광장과 거리로 나가서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 것은 6.25 이후 처음이다. 제가 저는 그래서 결코 다음 정권이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낙관하고 있어요. 왜 낙관하느냐?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발동이 걸리기 위해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냥 툭 하면 그냥 청주에서 그냥 버스가 몇 시대 서울 올라가. 맛있다! 그냥 뭐 버스 타고 서울 가는 거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서울에 광화문 이런 서울로. 네.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그 난리를 피고 가. 또 올라가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저력을 제가 믿는 이유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그 험난했던 건국 과정을 지켜 산업화 과정도 지켜 민주화 과정을 지켜본 그야말로 백전 노장의 그 집합 백전 노장들이 바로 지금 태극기 세력의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켜고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게 하고 이런 감성으로 파고드는 세력들은 그 내공에 있어서 기술을 맞습니다. 그 내공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참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아본 그 생애도 짧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지금 태극기 세력의 그 시위 집회 규모를 축소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마치 무슨 보수 우파 집회는 말이죠 무슨 박사모 회원이나 모인 것처럼 말하고 이거 있네. 그 꼭 보면 박사모가 뭐 회원들이 뭐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축소 왜곡을 하고 지금 거는 크게 부풀리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노인들만 막말로 노인들만 모이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셨습니까? 20대부터 그야말로 노장청을 다 망라해 가고 있는 지금 태극기 세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주 시국토 구쇼의 제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쪽 태극기 세력의 후보가 정해진다면 누가 이걸 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림없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선 운동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서대전 공원에 모여라 그러면 제가 지난 금요일로 가봤더니 큰 막 눈발이 내리는데도 그냥 한 1,000명, 2,000명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오케이, 언제 했어? 나 한번 가보려고. 예. 헌법위의 대법이다. 헌법위의 네. 대법. 그게 문제다. 헌법위의 대법이.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러고 있었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우파의 후보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SNS 시대에 후보가 결정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태극기 세력이 순식간에 결집해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서운한 것은 단지 서운한 것. 저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기대를 두었고, 제가 글 쓰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본 사람으로서 우리 충청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존경심과 관심과 제 개인적인 그 성원을 본인을 입장했습니다. 절대 오해 없길. 그런데 어제 반 총장께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얘기 나왔어. 정말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고,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016년은 광화문 촛불 시위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전략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우리가 이 난세를 겪으면서 여기 보이신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결심하고 거듭 결심을 굳힌 겁니다. 문재인만은 절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겠다. 예. 안철수가 되면 저거 다 놓치면 문재인이 안 돼.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야당에 누구든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니야, 절대 안 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이고, 안철수의 5대 거짓말.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과 저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아니야!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딴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문재인과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이런 야당 인사들을 접하면서 절대 이들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거듭 하게 됐고, 바로 우리가 광장과 거리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야당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기문 씨를 지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반기문 씨를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광화문 시위에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똑같이 반기문 전 총장이 앉아있겠다고 호언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태극기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여론 좀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그리고 여론 좀 들어보려고 그런 것 같아. 대한민국의 6.25 이후 가장 뼈아프게 대한민국 안보가 위중했다. 천연함 폭침 현장이 지금 있고 연평도 폭격 사건을 당한 그 참화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일정에 우리가 뼈아프게 패배했던 그 안보의 현장을 도외시하고 딴 데를 간다는 겁니까? 아니야 오늘 저기 내가 제가 청주에서 세월은 문제있어요, 제가 세월은. 청주에서 오늘 이 대회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십시오. 내일 제가 반기문 씨에 아, 예. 제가 내일 그 윤창중 칼럼사장 TV 그 개국 기념 제가 칼럼으로 이 반기문 전 총장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한 시간 좀 얘기해 주시까. 지금 네, 어르신 내일 오후 1분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을 참 제 마음속에서 자부심으로 갖고 제가 참 강경중학까지가 나왔습니다. 강경중학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여기 왜 그 음성 진천 괴산에 경대수 의원 경대수 의원하고 저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바로 옆자리. 원래 계산이 경시 집선선이에요. 네. 그런데 참 충청도 그러면 늘 참 충절의 고장, 기계, 절개의 고장 아닙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이 청주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저 청주 초입에 바른정당 창당대회 현수막이 열렸어요. 맞아 그거 있어요. 현수막도 말이죠. 좀 돈 좀 드리지. 네? 여기 지금 이런 현수막에 비하면 정말 어디 무슨 무슨 보신탕집 신장 개업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원래 그 개보신당 아닙니까? 그 바른 정당인데 또 정자는 또 빨간색을 써놨어요. 어머나, 왜?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만. 그 곰당할 땅.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충절의 고장 청주에서 충청북도에서 충청도에서 이게 좀 바른정당의 무슨 말도 하시래 이 무슨 바른생활 바른정당 네?
똥 바른당. 어떻게 이런 정당이 생긴다는 또 현수막에 붙은 걸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줄 서가지고 무슨 내년에 무슨 지방선거라 뭐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데 노동당도 생긴답니다. 정말 우리 충청인들이 그 도망병의 집합소, 참 배신자들의 집합소 나갈 수 있는 그 바른정당인가 뭔가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한 심판을 내려줘야 돼요. 이미 따끔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지지도가 항상 1등이 돼야 됩니다. 항상 이른바 신당 창당 효과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멀쩡한 정당 이름도 바꾸고, 소위 말하면 신장 개혁 효과, 신장 창당 효과, 뭐 이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쉽게 해서 개업발 한번 네.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인가 뭔가 하는 당보다 못한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굳이 신뢰한다면 그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민도가 아 이제는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참 성숙해졌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일종의 그 실망이랄까 허탈감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몰인정하게 발로 차고 나가버리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참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지지를 하지 않는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야당의 집권만은 절대 막아야 돼. 왜? 두 번째로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을 발로 차고 나와서 참 이렇게 폐륜의 정치를 하면서 무슨 따뜻한 보수니 무슨 무슨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치 몰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것, 또 우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보수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다음 대통령에 한번 문재인이가 당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석기는 나올 거고. 안 돼! 지금 서울에 가니까 물론 풍선에다가 이석기 석방하라 하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나 기가 막히더라니까 세상에.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뭐 말씀드릴 때 잊어버렸어요. 아니 이석기 석방하라고 풍선에다가. 네, 열정을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든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철수든 누가 되든 간에 안철수가 무슨 안 보는 보수다 본인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윤여준 씨가 전달했는데 누가 되든 간에 특히 문재인 씨는 절대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씨의 그 사상과 이념은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간판을 내리고도 남을 저는 사람이라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예, 소신 없고 인정 없고. 이 양반이 좀 들읍시다 정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집권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일종의 속임수로 만드는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것을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하고 합의한 거랍니다. 이런 반역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헌법에 없는 말이죠. 반헌법적인 합의라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자신이 집권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화는 공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또 다른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요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예.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월남이 망하기 전 파리 평화협정에서 똑같이 평화협정을 맺고서 파리 협상에서 평화협정을 맺고서 4년 만에 월남은 완전히 공산화된 거 아니죠. 그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해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되냐? 없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이건 누가 할 수 없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른바 친북, 종북, 좌파, 반미세력이 날뛰죠. 지금보다 몇 배 총궐기해가지고 대한민국 가자 평양으로 가자 판문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공산 국가가 되고도 남는다. 그걸 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의 2012년 대선 진학에 명확하게 들었어요. 예. 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지지하는 글과 방송을 시작한 배경은 이건 단순히 언론인으로서
적당하게 쓰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세월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존폐가 걸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존폐가 걸린 위중한 시간이 아니냐. 그 위중한 대선 아니냐. 그래서는 정말 그때 새누리당에서 지금 똑같습니다. 어느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외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절박감 속에서 찍어줬던 겁니다. 저는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 엄청난 위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 제가 그 시절을 겪어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시점이 또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은 지금 뭐냐? 지지도가 1위입니다. 예. 지지도가 현실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통계적 그런 근거를 갖고 생각한다면 지금 선거를 하게 된다면, 아니 만약에 오늘 선거를 하게 된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전제 속에서 가정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 문재인 씨가 지금 갖고 있다는 지지도라는 것은 지금 이 탄핵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정치적 그 사변 속에서 이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는 뭐냐면 대통령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 정국과 탄핵 정국 속에서 문재인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그 태극기 세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언행을 만약에 했다면 정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뻔했어요. 완전히 위장을 하고 예컨대 이런 시위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뭐 강제로 하야시켜서는 안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인데 결코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정국 속에서도 뭐 경제를 굉장히 살려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참 정신이 있는 소리를 했으면 문재인은 정말 아마 지지도가 50%, 60%, 70% 육박했어요. 인물이 그래야 그런데 가만히 죄송합니다.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골수 좌파만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5% 정도가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그 25%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좌파를 뽑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 속에서 문재인은 내가 볼 때 가장 많이 망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나머지 75%는 뭐냐면 누구를 찍을지 문재인은 무조건 안 되고 그런 전제 속에서 야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왜 사람이 없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 보수 우파 대통령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충청도가 낳은 반기문 전 총장은 저렇게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절대 제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무슨 제가 근거 없는 비난을 한 게 아닙니다. 이 태극기 세력을 다지고 이걸 기반으로 다져서 자기가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무슨 광화문 시위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광화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반기문을 찍겠습니까? 문재인을 찍지. 완전히 반기문 전 총장 캠프라면서 이 사람들 보면은 제가 왜 30여 년 동안 정치권에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부 기자였고 정치단장 노조를 했다는데 제가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 캠프, 이른바 반기문 대선 캠프는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기름 바른 장어라고 하잖아요. 기름 바른 새끼 장어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1997년에 정치부장을 하고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제가 보좌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이회창 대선 그 후보의 정말 막강한 오른팔이었어요. 그냥 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같이 다녔어요. 그분도 왜 청주중학교 다녔었잖아요. 네. 술을 다 판다게.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기억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은 세계적으로 악질이다, 그런 악질로 예. 맞습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제가 그 작년에 지난해에 쓴 책에도 글에도 있습니다만 참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의 지지도가 김대중은 물론이고 이인재한테도 떨어져가지고 아니 3등까지 됐어요. 3등인데 이인재보다도 10몇 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을 매일매일 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말이죠. 지지도가 1위였다가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선출이 되니까 물경 지지도가 60%, 65%, 70%가 아니 김대중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이러던 양반이 나중에 7%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을 하면 울릴 정도로 그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정말 충청도 말대로 개미 새끼도 안 볼 정도예요. 그러더라고 정치라는 게. 정말 정치관에 몰려든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거예요. 정치는 결코 선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는 말이 참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저 새누리당에서 나간 그 개보신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정치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이회창 총재를 제가 마지막 대선일 그 패배한 날까지 제가 구기동 사택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유일한 사람. 참 이른바 충청도의 결계예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더라. 내적이잖아요.
그 양반 참 대단한 내공이에요. 그것을 제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떠올렸던 분이 바로 이회창 총재였습니다. 네?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서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여서 선거를 2, 3일만 늦게 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 당선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른바 하늘이 참 대통령은 하늘이 시켜준다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마지막에 이틀이 남았는데 마지막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인데 이 양반이 정말 정치꾼 같았으면 영남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구, 부산 이런 데를 가가지고 더 많은 몰표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여러분들 기억 잘 해보세요. 하루는 어디를 왔냐면 청주를 왔어. 청주를 한 번 더 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회 분당하던 하시던 김종호 의원, 정종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충청북도를 대표할 때 이 양반들이 여기 한 번 더 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 그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 몇 군데를 이제 유세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춥고 눈이 와가지고. 그 돌아왔어요. 다음날 이제 부산이든 대구든 한 번만 더 갔으면은 당선되는 거예요. 예. 뭐 40만 표 차이로 진 거니까. 어딜 갔냐? 광주를 가서 전라도.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광주를 갔어요.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 내려서 이제 광주역 앞에서 이걸 하는데 마지막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제 선거가 큰일 나니까 무슨 김영삼 대통령 때 왜 부산 복집 사건 터져가지고 역전된 것처럼 큰일 나니까 거기 나오신 시민들이나 거기 이제 나온 경찰 뭐 이 공무원들은 전부 다 부스럭 소리만 나면 쳐다보는 거야. 혹시 누가 무슨 계란 던지고 이러면 버릇 같으니까. 하더라고.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선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고건 총리가 이제 다시 나온 말입니다. 고건 총리가 대선 후보라고 해서 한번 뛰어보려고 신발끈 매다가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공격을 하니까 새벽에 각혈을 하는 각혈.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보통 즐긴 사람, 보통 그야말로 심한 표현을 말하면 악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 체질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꼽아보세요. 대한 대통령은요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유별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유별나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생각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특이 체질 이런 분들만 대통령을 대봤는데 그 중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오셨다. 그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이신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그 식민지 시절에 일정 시절에 동경제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기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정말 1분 1초를 목숨을 다해서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켜야만 대통령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 양반이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임기를 채워왔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대통령도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는 판인데 정권 초반에 지금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윤찬도 너 그게 뭐라고 보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냐? 정권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박근혜 당을 안 만든 게 저는 천추의 한이라고. 맞아. 정말 호되게 자기 정당을 만들고 그야말로 자기한테 그 어깃장을 놓고 발을 거는 그 세력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걸 보여줘야만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정권 초반에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흐리멍텅한 그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반대 세력이 광화문에 저런 광란극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제 나이만 하더라도 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무슨 독재를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독재도 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독재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새누리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네?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 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이건 제가 그 역사를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나흘이 있다가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를 발표한 게 저 윤창중입니다. 예. 저는 정말 충청인으로서 윤창중이가 이게 무슨 정치권에 불려갈 것이라고 저는 꿈에도 상상한 것이에요. 단지 뭐냐? 이건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막아야 되고 그러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했던 것이 내가 무슨 박근혜 정권에 참여할 거라면서 저는 정말 단 1%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제가 채널 A의 쾌도남마에 나가서 박종지가 나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길래
윤봉길 의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무슨 문화관광부 장관 시킨다고 하겠느냐.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러고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제가 이제 그 대선에 올인했기 때문에 정말 심신으로 정말 영육관에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좀 몇 달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날 금요일 날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광화문 만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도 몇 잔 마시고 그러면서 제 집사람한테 이제 나는 쉬어야 되겠다. 쉬고서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저한테 제안이 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 수석대변인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왜 거절을 안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건 제 1호 인사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만약에 1호 인사가 그걸 거절을 하면, 호사를 하면 한줄을 끼는 거 끼지 못하는 거야. 한 줄. 잘못 끼는 거. 야, 정말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달려들어. 그러면 문재인 지지했던 언론인들, 안철수 지지했던 언론인, 그 세력들이 모조리 나서가지고 윤창중을 내가 무슨 칼럼에서 막말을 했다는 등, 방송에서 막말을 했다는 등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모함을 하고 난도질을 시도.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 조중동을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인선이 안 됐다. 이래서 이제 박근혜 그걸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저를 완전히 다 뒤져도 그야말로 땅 한 평도 없고 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저를 이제 비난을 못하고 저에 대한 이제 무슨 내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설명을 못했다. 말도 여러분 제가 설명 못한다니까. 그런 모함을 하는 언론인데 그때에 이른바 유승민이가 나옵니다. 유승민이가 윤창중은 극우다. 사진 사퇴한다고 하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지켜봤을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을 등용함으로써 전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봐라!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박근혜 정부는 세우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건데 거기서 유승민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피수를 꼽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자존심이 강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스대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분개. 그런 걸 느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이 일대 결단을 해서 새로운 박근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탄핵에 오자. 그 이유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김무성 이런 자들이 탄핵에 찬성만 안 했으면 탄핵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지도가 7% 5%밖에 안 되는데도 탄핵을 안 당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당 만들었잖아요. 자기 당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탄핵을 안 당한 거고 노무현도 이명
이명박도 예. 다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나는 오히려 더 민주적 했다고. 그리고 법과 원칙으로 한 거 아닙니까?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 시련에 왔는데 정치학에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가 정치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비련을 참 엄청난 비련의 대통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한탄하고 그 반대 지점에서 참 쾌재를 부르면서 참편을 듣는데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세력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이건 얼마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부활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뭐냐면 동정심을 얻는 겁니다. 동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태극기 세력은 가가지고 그 청와대를 향해서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양반들이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고혈압약 먹고 뭐약 먹고 병원 다니고 하여튼 난리가 아닌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이 이상으로 더 정치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동정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가 누구냐? 윤창중입니다. 그냥 어딜 가든 간에 고생만 했다. 특히 하여튼 충청도 사람들은 하여튼 옛날 얘기하기 좋아해가지고 네? 좀, 야, 요즘 얘기만 하면 좋은데 만나면 고생했다고 그러면 또 내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야, 너 난리가 나. 아이고 대구서도 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또 좀 세 번째 또 누구냐?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가다가 길에 가다가 윤창중 딱 보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쉬워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저 사모님이라도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어디 나랑 뭐가 있어. 맞습니다. 이혼옥 여사 만세다. 훌륭한 매도자예요. 정말. 그래서 참 벌써 이렇게 네가 만나면 헤어지는 건데 시간이 참 이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나가십시오. 청주 참 김동숙 뷔페에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오늘 성황을 이루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절대 여러분들의 실망을 사지 않는 그런 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시련에 빠졌을 때 제가 지금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참
사자를 토하는 게 사실은 윤창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참 제 고향 충절의 충청도를 방문하고 제 뜨거운 참 환대를 받는 거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가오는데 다가가는데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벌써 지금 3시간여 앉아 계신다는데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피곤하겠습니다만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참 분들을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곤하시지만 좀 인사 말씀 듣고 단 제가 3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 딱 3분씩만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 대구 출신이면서 유튜브 상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11월 그 윤창중 부산 그 시국 토크쇼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완전히 인기 연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대구의 이수미 여사님을 모십니다. 자, 시간은 정확하게 3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세 영웅이 난다 그랬습니다. 예.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싶으면 암흑길을 거친 우리 대한민국 언론협회의 기수로 거듭난 윤창중 대표가 오늘 청주에서 시국 토크쇼에 한다 해서 한 걸음에 대구에서 달려온 이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외부 세력도 아닌 내부 세력입니다. 예. 그 내부 세력은 바로 종북, 예. 친북, 좌파 세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산업에 반열에 온 그 어마무시한 영웅적인 업적에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김대중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김대중을 국립묘지에서 발치해서 소리 듣고 어마무시한 강주 좌파 세력에서 밤마다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구간 장치하라고 구간 장치. 네. 그렇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김대중 때문에 죽는 것도 대한민국 영웅의 업적으로 남는 걸 알고 헌태 받아들이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민국 세력의 언론을 협파하기 위해서 거듭난 우리 윤창중 대표는 한국 언론의 새로운 역사를 쓸 언론의 정석이 될 것이며 언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윤창중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시다. 이상입니다. 무작정 대구에서 상경한 가정주부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운 금강산을
아,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작동 국민묘지 지하에서는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윤창중이가 그 여자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요, 남자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우리 형부는 뭐 좋아 죽던데 뭐. 두 번째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분은 지금 대한민국 이 태극기 세력의 집회를 참 질풍노도처럼 휩쓸고 다니시는 우리 아스팔트 보수 우파의 장미 우리 주옥순 엄마부터 댓글 주세요. 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청주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우리 윤창중 대변인은 초년에 너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부족함이 윤창중 대변인을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수로서 정말 바로 세워주시기를 국민들한테 호소하러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우리 윤창중 대변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윤창중 대변인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난도질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조중동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조중동을 바로 끊어 주셔야 바로 윤창중 대변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윤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당할 때 칼럼을 통해서 가장 보수의 결집을 시킨 정말 위대한 우리 윤창중 대변인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제목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올바른 언론의 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또 부족하지만 제가 같이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네, 또 이번 달 경주에서도 또 집회란 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지방에 경주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많이 전화를 해주시고 SNS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윤 대변인이 더욱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정말 망냐에 내보내준 사람이 우리 윤창중 대변인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청주에 내려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자꾸 과거를 저도 이제 잊고 싶은데 저의 참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많은 글을 써온 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참 그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하고 이제 학연도 있고 또 우리도 청주에서 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청주대학교 화학과의 우리 윤길중 교수님이라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분이
화학과 교수인데도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고 잘 쓰시면서 그 저의 몰락에 대해 참 처음부터 신뢰하고 격려하는 글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가 지금 생기는 게 사실은 이 장소를 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에 내려와서 장소를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청주 출신과 함께 구해봤습니다만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길래 페이스북에 사실 내가 청주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려고 한다 했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그분 한 분 누구냐면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고 지금 우리 이 태극기 세력에 적극적 활동을 하시는 박진규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저분이 정말 엄청나게 저를 이 자리를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저기 보면 대한민국 근사회라고 있는데 그 근사회에 이갑중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자리를 빌려주신 우리 참 김동숙 뷔페 사장님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여기서 윤창중 청주 시국 토크쇼 네 이걸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뷔페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뭐 방글라데시에 계신 분까지도 스리랑카에 계신 분까지도 김동숙 뷔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작별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한 분께 좀 인사 말씀을 요청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려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의 파란만장한 과거 중에 제가 KBS 보도본부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KBS 보도국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여주에서 지금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청주에서 윤창중이가 시국 토크쇼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분께 좀 인사 말씀을 감히 좀 제가 청하는 바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석희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서 네네 앞으로 나오시죠 뭐 예. 아니 이렇게 벼랑간 올라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시죠. 올라. 네. 들립니까? 네. 벌써 한 30여 년 되는데요. 제가 KBS 보도국에 있을 때
우리 저 윤창중 씨가 그때 위신부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문 테레타이프로 다 번역해가지고 뉴스로 만들고. 근데 그때 알기를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까지도 꽤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이제 그래 우리가 그런 인연으로 알다가 더 잘 돼서 자꾸 크는 바람에 제가 놓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12년도 대선 때 윤창중 씨가 원망을 듣게 할 짓을 여러 건을 했어요. 안철수를 우선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안철수가 뻐꾸기 둥지에 날라가지고 남의 새끼 내쫓고 제 새끼 낳는 탕난조다 하는 걸로 해서 안철수가 금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인데 문재인이를 얼마나 조직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종편이나 글을 통해서 했는지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망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보든 간에 윤창중 씨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데는 1등 공신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 대선 캠프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수를 1등 공신으로 윤창중 씨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수석 대변인으로 정한 거예요. 바로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에 2012년 12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윤창중 씨에 대한 공로 얘기들이 쫙 나왔어요. 그 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막 점심 먹고 나온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이제 그동안에 애썼는데 저희가 저 전원마을에 살아요. 거기 한번 놀러 오라고 거기 우리 동문들도 많고 그렇다. 근데 그렇게 그냥 인사를 하고 정말 애썼다는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 있던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했더니 야 들었느냐? 뭘 들었냐 했더니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야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통화한 윤창중 씨가 대변인으로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다. 그래서 그 참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가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고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정월 초쯤인데 눈 뜨듯이 바쁠 때예요. 그때도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5월 달인가 그해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뉴스는 관심 있으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봅니다. 그랬는데 그 움직임으로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르던 소리도 들리는데 참 괴이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작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공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지만은 저 나름대로 뉴스를 분석해보고 한 결과로는 이거는 덫에 걸렸구나.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덫을 판 사람이 누구냐? 그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고약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목을 해가지고 글 쓴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만나면은 이러이러한 덫에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로 걸렸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그걸 100% 믿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보고 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였습니다. 네. 돌아와가지고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요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그 신고를 다 겪었습니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데 되살아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아이템으로 지금 한국의 언론의 문제점이 뭐다. 그리고 허위, 선동, 날조 이래가지고
그냥 센세이셔널리즘에 관심 있게만 만들어서 팔아먹고 아무 책임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국가를 망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안내자다. 이제 이런 공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딱 언론 혁파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내걸고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해가지고 한 석 달 가까이 됐을 때 그거를 입증하는 사건이 터진 게 지금 최순실 사건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들 다 모이시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전부들 아주 철저한 공감을 가지시는 전부 애국 세력입니다. 각각의 마음은 있어도 이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 결집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마당에서 지금 이 난세를 바로 잡는 그런 우리 바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뭉쳐주는 사람이 윤창중 씨입니다. 박수 한번. 나는 그리고 우리 윤창중 선생이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세계 각국 정세에도 갈고 분석력 있고 아주 의리 있고 조직적인 사람인 거는 알았지만은 말을 이렇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또 지루하지 않게 정말 2시간 남짓한 동안에 좋은 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건 아무나 안 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가질수록 저를 칭찬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충북 교육시민단체 협의회 이재수 선생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